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숙박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생숙사태와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공유숙박 법제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생숙 문제로 큰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또다시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유숙박 활성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2010년 4월에 대법원에서 서비스 레지던스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을 주방시설까지 갖추고 숙박용으로 사용해오던 업체들이 있었죠. 결국 호텔업 협회가 이들을 불법 숙박 영업 혐의로 고발했고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오피스텔을 호텔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레지던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죠. 이를 계기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에 생활숙박업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분양할 때는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이라는 식으로 홍보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은 30객실 이상 혹은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가능합니다. 한두 개의 호실만 가진 수분양자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니 숙박업 등록이 불가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상품 자체가 애초에 분양시장에 등장해서는 안 될 상품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중견 건설사나 신탁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부신화될 위기입니다. 이는 딱 한 번의 정책 실패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생활숙박업 제도를 만들었던 기획재정부를 꼽습니다. 관광 숙박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제책을 마련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도 반성과 책임은커녕 또 다른 정책 실험을 추진 중인데요. 바로 공유숙박 법제화 논의입니다. 이번 공유숙박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농어촌 민박과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규제를 완화해서 사실상 에어비앤비 같은 내국인 대상 도시 공유 숙박을 합법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내국인 대상 영업이 불가능하죠. 거기에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런 규제들을 풀어서 일반 도시 민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숙박업 시장 전반에 엄청난 영향이 예상됩니다. 먼저 기존 숙박업체들과의 공정경쟁 훼손 문제가 큽니다. 호텔, 모텔 등 정식 숙박업소들은 사업자 등록, 위생, 소방, 건축 용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유숙박 형태의 민박업은 이런 규제가 훨씬 느슨하죠. 같은 숙박시장에서 규제 부담이 크게 다른 두 집단이 경쟁을 하다 보면 특히 중소형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안전과 서비스 품질 관리 이슈입니다. 호텔업은 관련법 등에 따라 화재보험, 안전시설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민박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물론 일반 주거지역까지 무분별하게 주택숙박업이 늘어나면 화재나 위생문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이미 불법 숙박업소에서 사고나 위생 논란이 일어난 사례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를 정부가 양성화한다면 국내 숙박업 전체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생활 숙박시설 사태에서 보듯 전문성 없는 정책 실험은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성실히 법을 지키며 영업해온 업계 종사자들이 떠안게 되죠. 생숙 사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 논의 또한 비슷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정책 도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정책 도입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일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숙박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이상 되풀이되는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숙박업계 이슈와 정책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